바른마음 사유시민 캠페인, SNS 시대 주체의 왜곡과 시민 사유, 2강 문제 제기, 주체의 해체와 조작된 감정의 정치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탈진실 시대의 주체 해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과잉 속에 있으면서도 정작 생각하는 인간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판단은 숙고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적 반응의 결과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성으로 그 정보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정보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과라는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그 정보를 해석하게 되는데요. 색깔이 빨갛고 달콤한 냄새가 나면 이 사과는 맛있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일 사과에 멍이 들어 있다면요. 이 사과는 못 먹겠어라는 판단과 평가를 내리게 되고요. 맛있는 사과라고 평가를 내리면 사과를 먹는 것이고, 멍이 들어서 못 먹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과를 안 먹게 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인식 과정입니다. 감정 역시 이렇게 사유의 결과를 통하여 나의 감정이 판단이 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감정은 사유의 결과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감정 인식 구조는 이 순서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통하여서 판단을 하고 이후 감정에 의한 사실의 선택적 수용으로 사고를 합니다. 이 구조는 진리를 탐구하는 인식이 아니라 자극에 반응하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 구조의 붕괴가 바로 탈진실 사회의 심리적 기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건강한 감정은 사유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 역시 이성과는 다른 사유 방식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대사회 속에서 왜곡되는 주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주체는 스키너의 행동주의와 조작된 주체인데요. 스키너의 행동주의의 심리학은 인간을 자극과 반응의 연속적 패턴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이론 아래에서 인간의 내면은 자유의지나 또 자각의 공간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해서 형성되는 행동의 총합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 사유는 현대 사회의 알고리즘 구조 속에서 극단적으로 실현됩니다. 오늘날 SNS 플랫폼은 스키너의 실험 상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좋아요, 조회수, 알림이라고 하는 보상 자극에 의해 반응하도록 훈련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안에서 감정은 왜곡되어지고 불안과 분노 혹은 쾌락을 추구하는 감정으로 변화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에서 반응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주체는 외부 자극에 의해 조작 가능한 구조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공화국의 시민 상태는 반복 학습된 반응 기계로 전락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철학자는요, 바로 한병철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내면의 조작과 자발적인 자기 통제로 조작되는 주체의 왜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철은 현대 사회를 투명성의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하고 모든 감정과 사적 영역이 노출되어야 하는 사회. 그러나 그 투명함은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와 조작을 위한 구조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SNS에서의 자기 노출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자기 감시의 내면화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검열하고 보여지는 나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면적 주체는 점점 사라지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 주체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주체 해체입니다. 자유로운 사유의 주체가 아니라 보여지기 위해 존재하는 이미지적 주체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사유는 소멸됩니다. 결국 시민의 상태 역시 스스로를 조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란시스 셰퍼의 엘리트의 조작과 비이성의 지배로 왜곡되는 주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미 1970년대에 서구 사회가 비이성의 영역으로 도약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성에 근거한 판단 대신 감정과 이미지에 의한 대중 조작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동한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는 특히 엘리트 집단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대중은 사유하지 않고 엘리트가 제공한 이미지와 감정의 코드에 반응하며 움직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체의 해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적 구조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이미 시민의 상태는 외부 권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주체의 왜곡과 상실은 조건화 속에서 혹은 자발적인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기 노출과 검열 속에서 혹은 엘리트주의에 의한 조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붕괴와 그 주체의 해체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좌와 우를 막론하고 정치 담론은 이성적 토론보다 감정적 동원에 의존합니다. 정책보다 인물, 논리보다 이미지, 진실보다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정치인은 시민의 사고를 자극하기보다 감정의 분열을 조장하여 지지층을 결집시킵니다. 결국 시민은 사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극에 반응하는 감정적 군중이 되어갑니다. 탈진실 시대의 정치란 거짓이 진실을 이긴 정치가 아니라 감정이 진실을 대체한 정치입니다. 탈진실의 근본 위기는 진실의 부재가 아니라 사유하는 주체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저항의 첫 걸음은 비판적 사고와 성찰을 통해 감정의 자동 반응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유를 회복할 때 비로소 진실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진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체의 사유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오늘은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고 싶은데요. 내가 소비하는 정보는 누가 설계하였을까요? 질문하고 사유하는 시민만이 민주공화국을 움직입니다. 감사합니다.